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대만 군수기업 8곳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제재를 내렸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은 한샹 항공공업과 징웨이 항따이 과학기술 등 8곳입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들 8개 기업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무력으로 독립도모에 협력해왔다며 어떤 수출 사업자도 규정을 위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만 기업 제재는 대만군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광 연습은 민진당 당국의 허장성세라며 무력으로 독립도모를 기도하면 죽음의 길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무슨 무기를 쓰든 독립에 반대하는 해방군, 즉 중국군을 얘기하는 거죠. 해방군의 날카로운 칼을 막을 수 없고 조국이 반드시 통일될 것이란 역사적 대세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군은 오늘 한광 41호 훈련으로 명명한 9박 10일간의 연례 군사훈련을 시작했는데요. 대만군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회색지대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으로 육해 공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광훈련은 중국군의 침공 상황을 가정해 대만군의 격퇴 능력과 방어력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국제사회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이 종료돼 추가 집권 여부를 결정하는 2027년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우려를 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시진핑 주석이 자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에서 드론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최근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 드론을 활용한 지옥도 전략으로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도 이에 대비한 드론 전략을 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옥도 전략 뭐냐? 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 돌발 공격을 해올 경우 미군이 대만군과 함께 수천 대의 공중 드론과 무인 수상함, 잠수함을 동원해 지옥 풍경이 그려질 정도로 가혹하게 대응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 침공을 대비해 군사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한 반면 대만 가권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6월보다 0.6% 올랐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중국 당국의 소비 촉진 보조금 등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6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3.6%나 내려서 3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큰 하락폭이며 2023년 7월 이후 최대 하락률입니다. 당국은 날씨 때문에 건설업과 원자재 물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로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하락으로 기업 이익 그리고 임금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패스트 패션 기업이죠. 쉬인이 홍콩 증시에 IPO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쉬인이 최근 홍콩 증권거래소에 예비 상장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하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쉬인은 2023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신청했다가 불발되자 지난해 영국 런던 증시 상장을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승인을 만약에 내릴 경우에 홍콩과 런던 동시 상장 또는 홍콩에 먼저 상장하고 런던에 2차 상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쉬인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9% 늘어난 38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40% 가까이 줄어든 1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이 올 상반기 글로벌 증시에서 상장 규모 1위를 차지하면서 아시아 금융허브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홍콩 거래소의 상반기 IPO 조달액이 135억 달러로 나스닥 88억 달러, 뉴욕 증권거래소 75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상반기 홍콩 증시 상장 기업이 역대 최대인 208곳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닝더스다이, 중국 CATL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자금 확보를 위해 또 본토 자본 통제의 우회로로 홍콩 증시를 찾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반기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가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도쿄 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산 건수는 4,99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늘었는데요. 2014년 상반기 5,073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기업 도산이 증가한 배경,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 비용 압박과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때문인데요. 도쿄 상공 리서치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확대로 중소, 영세 기업들의 일손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닛산 자동차가 미국 캔톤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세제 지원 변경으로 전기차 수요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닛산 자동차는 2010년 세계 최초 양산형 전기차 리프를 출시하는 등 일본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선두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도쿄 증시에서 닛산 자동차는 3% 넘게 하락해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